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괜찮겠지? 혹시 이 말 무심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음식 냉장고 속에서 천천히 죽음의 독소를 만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음식, 그리고 그 음식에서 실제로 생길 수 있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냉장고는 분명 현대인의 필수 가전이죠. 음식을 오래 보관하고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었으니까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냉장 보관은 단지 부패 속도를 늦추는 것일 뿐 결코 음식의 안전성을 영원히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정태영입니다. 서울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지역사회 내 만성질환 예방과 식습관 교정을 주제로 다양한 건강 강의와 영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식중독 수준을 넘는 실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독소들의 정체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무심코 이런 음식들을 먹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리려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 곰팡이가 살짝 핀 식빵, 남은 밥, 찌개, 국, 오래된 햄이나 소시지, 냉동해 뒀다가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한 음식,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조금만 먹으면 괜찮겠지 하며 다시 식탁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실제로 신경독소, 간독소, 심지어 발암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문제들이 전혀 특별한 환경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가정의 냉장고,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특히 여름철처럼 더운 날씨에는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이 증식하거나 독소가 생성되는 일이 더 빨라집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음식을 제대로 식히지 않고 넣거나 뚜껑을 닫지 않은 채 보관하거나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부패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이 시리즈를 통해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감자, 빵, 국, 햄 등 각 음식에서 어떤 독소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걸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정보 전달을 넘어서 여러분의 냉장고를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경고로 많은 가정에서 발견되는 음식, 초록빛 감자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속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식재료 중 하나, 바로 감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자가 초록빛을 띠기 시작했다면 그건 그냥 감자가 아닙니다. 이미 내부에서 독소가 생성되고 있는 변질된 식재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자가 왜 초록색이 되냐고요? 사실 감자 자체가 초록색으로 변하는 건 엽록소 때문입니다. 빛에 노출되면 감자 표면에 엽록소가 생기면서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솔라닌 SOLANINE라는 독성 물질이 함께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이 솔라닌이 왜 위험한지 말씀드릴게요. 솔라닌은 감자의 자연 방어물질이에요. 즉, 감자가 곰팡이나 벌레 같은 외부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독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 몸에는 치명적입니다. 솔라닌은 신경계에 작용해 마비, 현기증, 구토, 복통, 심할 경우 호흡 곤란이나 사망까지 유발할 수 있는 신경독소입니다. 실제로 국내외에서 감자 중독 사례는 꽤 자주 보고됩니다. 특히 유아나 노약자가 변질된 감자 반 개만 먹어도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가열해도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끓이면 괜찮겠지, 튀기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감자의 껍질 부위, 그 중에서도 싹이 난 부분, 그리고 초록빛이 도는 부위에는 솔라닌이 집중적으로 축적돼 있습니다. 감자 껍질 벗기다가 초록빛이 돌면 이거 껍질만 벗기면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경우 많죠. 하지만 솔라닌은 껍질 바로 밑뿐 아니라 속까지 침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겉만 깎는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속에 오래 넣어뒀던 감자 혹은 습한 곳에서 빛을 받으며 보관한 감자들은 쉽게 초록빛이 돌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는 수준의 솔라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아끼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변색된 감자, 싹이 난 감자, 껍질에 쭈글쭈글한 감자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히 감자전을 만들거나 감자를 갈아서 먹는 요리에는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생으로 조리하면 솔라닌 섭취량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럼 안전하게 감자를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싹이 나기 전 감자만 사용하고 빛이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껍질째 먹는 요리는 피하고 조금이라도 초록빛이 돌면 전량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체중 대비 중독 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작은 양의 솔라닌만 섭취해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범해 보이는 감자 하나가 냉장고 속에서 독이 되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곰팡이 핀 빵 그 부분만 떼면 먹어도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식빵 속 숨겨진 독소 이야기, 다음 장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식빵을 꺼냈는데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곰팡이가 핀 걸 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야 괜찮아. 곰팡이 핀 부분만 떼면 되지. 하지만 그 빵 진짜 괜찮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곰팡이 핀 빵은 부분만 떼어낸다고 해서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한 조각의 곰팡이 속에 우리 몸을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겉에 핀 부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포자 외에도 균사라고 불리는 미세한 실 같은 구조물이 빵 내부 깊숙이 뻗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잘라낸다고 해도 곰팡이균의 뿌리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문제는 아플라톡신 애플러타크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곰팡이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간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경변, 간암과 관련성이 높고 특히 반복적으로 소량씩 섭취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리 몸 안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아플라톡신은 열에도 강하기 때문에 토스트로 구우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점입니다. 150도 이상의 열을 가해도 독성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여전히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빵에 핀 곰팡이는 다 아플라톡신이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곰팡이 핀 빵에서 어떤 곰팡이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눈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먹는 곰팡이 조각 하나가 아플라톡신일 수도 있고 면역력 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인 곰팡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아이, 임산부, 노인처럼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곰팡이에 노출됐을 때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설사, 복통, 피부 발진, 호흡기 증상 등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곰팡이는 습기와 온기가 있는 곳을 좋아합니다. 빵을 냉장고에 보관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장 보관 시 습기가 응결되며 곰팡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죠. 따라서 빵은 가급적 빨리 먹을 만큼만 꺼내두고 남은 건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곰팡이 핀 빵은 겉만 잘라내도 내부에 독소가 퍼져 있을 수 있다. 아플라톡신은 열에도 강해 구워도 제거되지 않는다. 면역력 약한 사람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빵은 상온 보관보단 냉동 보관이 안전하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곰팡이 핀 부분만 떼고 드신 분 계시나요? 그 빵이 여러분 몸속에서 어떤 작용을 했을지 이제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버섯이 상했을 때 왜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지 그 안에 숨겨진 독소의 정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버섯하면 대부분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항산화 작용이 있고 저칼로리의 포만감까지 주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건강한 식재료도 상태가 상했을 때는 독보다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며칠 넣어두었던 버섯 혹은 잘 씻어놓고 뚜껑 덮은 채 한참 두었던 버섯,
겉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조금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끈적한 점액질이 생겼다면 절대 먹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버섯이 부패하면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 중 하나가 바로 하이드라진 계열 화합물입니다. 이 물질은 신경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성분인데 상한 버섯이나 오래된 버섯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팽이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버섯일수록 보관 상태가 나쁘면 더 빨리 상하게 되고 독소가 축적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버섯이 상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적인 특징은 이렇습니다. 표면에 점액질이 생긴다. 쓴내 혹은 신냄새가 난다. 색이 변하거나 무른 느낌이 난다. 약간 물러진 듯한 감촉이 있다. 자르자마자 물이 스며 나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미 그 버섯은 자체적인 단백질 분해와 세균 증식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맛이나 식감이 아닙니다. 상한 버섯을 섭취하게 되면 구토, 복통, 설사 같은 급성 위장 장애는 물론이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간 손상, 신경계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나 어린이의 경우 작은 양을 섭취해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섯은 원래 독소를 품고 있는 종류도 많기 때문에 부패가 조금만 진행되어도 어떤 독성 화합물이 생겼는지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냄새는 나지만 괜찮겠지, 끓이면 괜찮겠지 하며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이드라진 계열 독성 물질은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도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국에 넣어 끓이거나 볶아도 이미 생성된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례 중 일부는 냉장 보관된 버섯을 요리해 먹은 후 복통,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온 경우였고, 검사 결과 상한 버섯에서 유래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사례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일부러 버섯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목적이 오히려 독을 먹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한 버섯을 구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냄새, 점액질, 색 변화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버섯은 원래 깨끗하게 씻은 뒤 보관하는 것보다 씻지 않은 채로 종이봉투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더 오래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씻고 보관하면 수분이 고여서 더 빨리 부패하기 때문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드시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냉장고에 기본으로 보관하는 식재료가 있죠. 대표적으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입니다. 간편하고 맛도 좋고 요리 활용도도 높다 보니 아침 식사나 도시락 반찬으로 자주 활용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공육들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부패가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가공육에는 대부분 방부제나 보존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오해입니다. 햄과 소시지, 베이컨 같은 제품은 한번 개봉하면 그 순간부터 공기, 습기, 세균에 노출되며 빠르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냉장 보관이라 해도 그 속도가 아주 느려질 뿐이지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질산염, 아질산염 같은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면 니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즉, 오래된 햄이나 소시지를 먹는 건 단순히 상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발암 물질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가공육은 대부분 지방 함량이 높고 수분이 풍부한 구조라 냉장고 안에서도 세균이 증식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자주 발생하는 건 리스테리아균 감염입니다. 이 균은 저온에서도 생존하고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 중에도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고령자, 임산부, 신생아에게는
폐혈증이나 뇌수막염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균입니다. 더욱 무서운 건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고 발현되었을 땐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공육을 안전하게 먹기 위해선 다음 기준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개봉 후 3일 이내 섭취, 개봉 즉시 소분하여 냉동 보관, 한번 해동한 제품은 다시 냉동 금지, 가열 조리 후 섭취 권장. 특히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이 개봉 전 기준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며칠 남았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한번 뜯고 나면 유통기한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실온에 잠깐 둔 시간, 사용한 조리도구, 냉장고 온도 등 모든 조건이 부패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겉이 끈적해졌거나 표면 색이 탁해졌거나 조리했을 때 유난히 쓴맛이나 떫은 맛이 느껴졌다면 이미 세균이나 독성 물질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도시락에 자주 넣는 햄과 소시지, 절대 날로 먹이지 마시고 반드시 완전히 익힌 상태로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냉장 보관한 가공육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는 정도로는 충분한 살균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끓이거나 프라이팬에 충분히 가열하는 조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공육은 맛도 좋고 편리하지만 한번 부패가 시작되면 생고기보다도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재냉동이 왜 위험한가요? 해동한 음식을 다시 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고기를 사와서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 해동해서 요리하려고 하다가 어라, 너무 많네? 다 못 쓰겠는데? 이럴 때 남은 고기 다시 냉동실에 넣어 두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일 한두 번쯤은 누구나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동한 음식을 다시 얼리는 것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식의 영양 손실, 세균 증식, 식중독 위험까지 크게 높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해동 과정에서는 음식이 실온 혹은 낮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노출됩니다. 이때 음식의 겉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죠. 특히 4도에서 60도 사이의 온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 온도대에서는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대장균 같은 세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균들이 다시 얼린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냉동은 세균을 죽이지 못하고 단지 활동을 멈추게 할 뿐입니다. 즉, 해동했다가 다시 얼린 음식은 이미 세균이 자란 상태 그대로 냉동실에 넣는 셈이고 다음번 해동 때는 그 세균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재냉동을 반복하면 음식의 조직이 파괴되면서 수분 손실과 함께 영양소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단백질이 변성되고 비타민이 파괴되며 식감도 푸석해지고 맛도 떨어지죠. 특히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식품은 한번 해동한 후엔 세균 증식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재냉동은 사실상 식중독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냉장 해동한 것도 재냉동하면 안 되나요? 전자레인지로 해동했으면 괜찮지 않나요? 정답은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냉장 해동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해동 후 바로 조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역시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지고 전자레인지 해동은 겉은 익고 속은 차가운 비균이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세균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동한 음식을 재냉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먹을 만큼씩 소분해서 냉동. 해동한 음식은 무조건 바로 조리. 남은 양은 조리 후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 중간에 맛만 보려고 살짝 해동하는 행위도 금지. 그리고 절대로 해동한 고기를 다시 얼리고 얼린 걸 또 해동하고 다시 얼리는 식의 반복 보관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작은 실수가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아이, 노인, 환자에겐 식중독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냉동실은 음식의 시간을 멈추는 공간이 아니고 단지 잠시 멈춰둘 수 있는 장소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먹는 음식들 속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너무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었지만 보관 방법, 조리 상태, 섭취 타이밍만 조금 잘못돼도 그 음식이 건강식에서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제는 실감하셨을 겁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상한 우유와 유제품.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우유는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특히 실온에 오래 방치된 제품은 살모넬라,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이 큽니다. 무심코 마신 한 컵의 우유가 급성 위장염 심할 경우 폐혈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2. 곰팡이 핀 빵과 과일. 곰팡이 핀 부분만 도려내고 먹는 행동,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넓게 퍼져 있고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는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은 반드시 전량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상한 버섯.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점액질, 냄새, 색 변화가 있다면 절대 먹지 마세요. 상한 버섯에서는 하이드라진 같은 독성 물질이 생기며 심할 경우 간 손상, 신경계 장애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 개봉 후엔 반드시 3일 이내 섭취하고 오래 보관할 거라면 소분 후 냉동하세요. 재냉동, 날로 먹기, 살짝 익혀 먹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보존제 성분이 분해되며 발암물질 니트로소아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5. 해동 후 재냉동 음식. 이미 해동한 음식은 다시 얼리지 마세요. 세균 증식이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다시 냉동하면 냉동된 채로 세균이 보존되며 다음 해동 시 더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항상 먹을 만큼만 소분 냉동하고 해동한 음식은 반드시 바로 조리해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들 속에도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더 건강해지고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생활 속 건강 정보와 음식 안전 상식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도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